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2025년 한국 증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증시였습니다. 2,300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4,200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자, 먼저 김정훈 자문위원님, 올 한 해 좀 어떠셨나요? 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 성장 모멘텀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된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성호 자문위원님 좀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뭐 일단 2026년도라고 하면 이제 AI 밸류 체인 또 그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2025년도에는 사실 AI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하면서 지수 자체의 레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말할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검증되면서 올라가는 단계였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그래도 더 많이 좀 반영되면서 지수 레벨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코스피 5천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물론 내년에도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상법 개정과 그리고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 장세로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서호 자문위원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우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방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에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반영된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2026년도에는 이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중요하게 되는 시장이 될 거고 뭐 그 증거로 최근에 이제 AI 수익과 관련된 어떤 AI 논란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우리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네.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흐름이 이어지면서 2026년도에도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가시성이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2025년도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지수를 견인했던 시장이었다면 2026년도에는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5년 핫했던 반도체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내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HBM4를 나란히 양산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론과 같은 후발 주자와 격차가 확실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물론 이제 격차를 좀 벌이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26년 2월 HBM4 양산에 동시에 돌입하는 것은 AI 메모리 시장의 공급 선점을 통한 주도권 강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도 HBM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내준 2위 자리를 3분기 만에 되찾았는데요. HBM4를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 플랫폼에 맞춰 선제 공급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어떤 추격을 좀 견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라인을 활용해 대량 생산 체제를 좀 구축함으로써 엔비디아와 내년 HBM4 물량 30% 이상 공급을 협상 중에 있으며 이는 이제 HBM3E 초기 어떻게 보면 부진을 좀 만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의 어떤 기술 초격차 증명은 퀄리티 테스트 통과율 그리고 발열 관리 그리고 맞춤형 HBM 최적화 등 실전 성능에서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SK 하이닉스는 HBM4 샘플을 이미 2, 3만 장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엔비디아 검증 선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론은 HBM3E 물량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과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단순히 좀 양산 속도만으로 좀 격차를 명확히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어떤 납품 외에도 차세대 GPU 개발을 통해서 메모리 중심의 AI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메모리 특화 전략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AI 전체 공급망에서 우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HBM4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HBM4가 양산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HBM3E가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공급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HBM3E 공급 가격을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올린 상황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H200이 중국으로 좀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추가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생겼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H200 한 개에 HBM3E가 한 6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출하량이 조금만 늘어도 HBM3E의 수요는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빅테크랑 글로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AI 투자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 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 양산을 좀 준비를 하느라 공정이나 이제 패키징 자원을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HBM3 생산 능력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오히려 더 빡빡해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이제 제조사 쪽으로 좀 넘어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HBM3E 가격 인상은 단순히 이제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HBM4 전환 시기랑 AI 수요가 동시에 좀 커지는 그런 구간에서 생긴 구조적인 수급의 어떤 불균형 결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외부 기술에 의존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로 GPU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것 이상의 좀 새롭고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독자 GPU 개발에 성공한 건 기술 어떤 자립의 큰 이정표로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AMD 같은 외부 기술에 의존해 왔던 것을 이제는 아키텍처부터 설계, 드라이버까지 100%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에 탑재되면 갤럭시 S28 같은 스마트폰 성능이 좀 향상이 되고 라이센스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은요. GPU가 그래픽뿐만 아니라 AI 연산의 핵심으로 자체 GPU를 통해서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최적화된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퀄컴이나 애플처럼 펠리스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브로드컴처럼 외부 고객 주문형 칩 ASIC이라고 하죠. 사업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서 보안까지 삼성 반도체가 진짜 종합 선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내년에 좀 크게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의 전망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봐도 현재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2026년도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AI 수요 덕분에 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뭐 그러니까 지금 좀 환율 고려하면은 이제 1,400원 정도의 1,400조 원 정도의 좀 가격이 될 텐데 그러한 이제 전망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는 2026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기존 한 85조 원 수준에서 많게는 한 107조 원까지 현재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76조 원에서 한 94조 원 정도로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결국에 한 영업이익이 한 2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고, 다만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히는지, 또 고객사들이 공급선을 얼마나 나눌지, 그리고 범위형 메모리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한국의 장비 투자액이 43조 원이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비 분야 여러 분야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어떤 장비 분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AI랑 이제 HBM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 구조적인 설비 고도화 쪽에 특히 투자 초점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HBM 공정보다도 뭐 적층이나 뭐 연결 아니면은 뭐 열 관리 같은 게 사실 성능이랑 이제 수율을 좀 좌우하다 보니까 후공정이랑 이제 패키징 장비가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SV 형성이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난이도 높은 이제 패키징 공정은 HBM3E에서 HBM4로 넘어갈수록 거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서버 투자로 이제 투자가 계속 되는 상황일수록 이쪽 장비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HBM에 들어가는 이제 D램을 또 확보를 하려고 미세 공정 전환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식각이나 증착, 그러니까 이제 ALD나 CVD 장비 투자도 좀 같이 늘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HBM은 불량 허용 범위가 워낙 낮은 상황이라서 뭐 본딩이나 뭐 열 처리, 그리고 이제 신뢰성 테스트 장비 쪽 수요도 좀 함께 늘어나는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EUV 장비를 새로 대규모로 들이기보다는 기존 공정을 더 안정적으로 좀 돌리고 또 효율을 높이는 이제 보안 장비나 계측 장비 쪽이 현실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최근 소재 부품에서는 유리기판이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기업들 좀 눈여겨봐야 하고 상용화는 좀 언제쯤 될까요? 네, 저 유리기판 이 소재 부품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유리기판은 AI 반도체 어떤 고밀도 패키징 문제를 풀 차세대 기술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존 플라스틱 코어보다 평탄하고 열 안정성이 좋아 발열은 줄이고 효율률은 50% 올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일단 SKC 앱솔릭스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좀 선두로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용화 시기는 2026년에서 한 2028년 사이로 좀 보고 있는데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미 양산된 샘플을 만들어서 AMD와 AWS에 보냈고 고객 인증이 좀 끝나면은 내년 상반기 초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7년 풀 램프업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기는 세종 파일럿 라인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AMD와 브로드컴에 테스트 중이고요. 스미토모 화학과 어떻게 보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글라스코어 생산을 잡았는데 내년 봄 계약 이후에 어떻게 보면 2027년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이노텍은 좀 후발주자로 구미 파일럿 라인을 좀 짓고 연말 프로토타입 목표로 R&D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양산 시스템은 2027년에서 2028년에 좀 구축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2026년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성장을 좀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년 반도체 업황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주가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도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AI 수익성 논란과 관련해서 또 부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브로드컴이랑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지난주라든지 어제 시장만 봐도 이 AI 수익성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좀 AI 그 서버가 늘어나면서 HBM이랑 이제 서버용 디램 수요가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이랑 전망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이제 수요가 공급을 이제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메모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꽤 보수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AI 서버 중심의 수요는 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HBM4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잡히는지, 고객사들의 공급선을 얼마나 좀 나누게 될지, 그리고 AI 투자 집행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또 내년 반도체 주가가 이제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변함없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분기마다 이제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정훈 자문역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 탑3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자 ARM 디자인 파트너로 활동하며 SOC 그리고 ASIC 중심의 개발 및 양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펠립스 고객의 어떤 설계 프로젝트 수주를 해서 IP 소싱에서 레이아웃 그리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 어떻게 보면 턴키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로 삼성전자의 어떤 비메모리 사업이 좀 확대로 인해서 2026년 실적 개선이 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탑3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이나 오히려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공략 타점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가온칩스였는데요.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해집니다. 탑2는 어딜까요? 네, 탑2는 바로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스크루버,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해가스 정화 장치고요. 칠러, 그리고 온도 제어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로 실적 개선이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인프라 및 랜드 투자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3차 상법 개정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자사주 약 4.07%를 보유하면서 자사주 소각 시 주주 가치 제고와 유통주식 증가 효과로 좀 기대가 돼서 탑2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탑2는 유니셈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정훈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1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공개해드리는 탑 1 종목의 좀 힌트를 좀 공개해드리면요. 이 기업은 일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펠리클과 칠러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구조는 펠리클 사업, 포토마스크 보호 부품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칠러, 반도체 냉각 장비가 48%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과 EUV 관련 프레임과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가 약 7%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수혜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일단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유일의 이제 펠리커 생산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 확대 시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리커 사업이 일단 호조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어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중화권 투자 재개 시 미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 부분을 유예해 줌으로 인해서 중화권 수익 개선이 좀 빨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체인 회사로 삼성전자가 직접 7%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매력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자사주를 이제 8%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최근 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수급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 유입이 되고 있어서 탑1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 과정 속에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리포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섹터의 어떤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